그런데 그리고 이제 2016년에 그 2015년 감사 보고서를 공시를 하면서 11월에 드디어 이제 상장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2017년 2월에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가 분식 회계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2016년 이제 연말부터 계속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감리 이전에 이 2016년 12월에 이게 문제 없다고 정부가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유권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제 2016년 그렇게 종결됐던 것을 2017년에 이제 그 탄핵 와중에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의 분식 의혹을 제기했고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니까 2017년 4월부터 금융감독이 삼성바이오 특별감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 놓고 2018년 5월에 금감원이 자신이 옛날에 했던 이야기를 뒤집어서 삼성바이오가 고의 분식을 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를 다시 하게 됐고요. 증선위는 이걸 재감리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10월에 재감리를 시작을 했고, 그 재감리 하면서 이쪽에 오른편을 보시면요.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12년, 13년, 14년에는 연결재무제표, 즉 단독 지배하에 있는 종속회사로 회계 처리를 하다가 2015년에 이건 이제 공동지배가 될 회사이기 때문에 지분법으로 변환을 한 겁니다. 이 변화를 한 거가 분식회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분법으로 하면서 그 삼성바이오의 기업 가치가 8조 원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기업 가치가 8조 원이기 때문에 그 반에 해당하는 한 5조, 그러니까 9조 원 그 8조 원이 넘기 때문에 그 5조 원 가까운 금액이 삼성바이오의 손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 이전에는 금감원에서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다 그랬다가 2018년 7월에는 저 앞에 연결 재무제표 때는 단독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2015년에 그거를 지분법으로 바꾼 거가 불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는 다시 재감리를 해놓고 나서는 아니야 이전에 저 연결 재무제표부터가 지분법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때 종속회사로 해놓은 것부터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게 뭐 기준도 없이 막 말을 바꿨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2018년 11월에 재감리가 고의 분식을 발표했고 삼성바이오는 이거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이 지금 제기돼 있는 거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지금 검찰은 계속 이걸 범죄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고 최근엔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임원 2명을 그 증거를 숨겼다고 해서 그리고 분식된 회계자료를 했다고 해서 구속을 했고 계속 뉴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단독 지배 구조하고 공동 지배 구조는 지분율 가지고 50% 넘으니까 단독이다. 50% 아니면 공동이다.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의사결정에는 이사회 구성, 의결 종족수, 그 다음에 기타 계약 조건, 대표이사를 누가 임명하느냐, 주총의 이사회의 의사결정 종족수, 정관 이런 것들 다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수 지분율을 가지고도 실제적으로 공동 지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 예를 들은 현대쉘 베이스오일은 현대오일뱅크가 60%, 쉘 페트롤리엄이라고 하는 우리가 쉘을 잘 알고 있는 국제적인 그 정유회사죠. 40%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현대오일뱅크가 압도적으로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단독 지배 구조의 회사일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합작 계약에 보면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사회를 3명 공동으로 지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쉘 페트롤리엄은 40% 지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의사결정에서 거부권이 있는 게 되죠. 그래서
단독으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절대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단독이냐 공동 지배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난해 8월에 현대오일뱅크는 이 현대쉘 베이스 오일을 종속회사에서 60% 이상이니까 종속이라고 했다가 쉘 페트롤리움이 사실상은 공동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계열 지분법으로 변경하고 회계 수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삼성 거만 지금 문제를 삼는 겁니다. 합작회사가 왜 실물 옵션을 두느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배 구조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꿉니다. 그래서 첫 번에는 단독 지배에서 공동 지배로 가기도 하고 지배적 파트너에서 종속적 파트너로 가는데 이 실물 옵션, 아까 콜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리스크가 없이 큰 사업에 단계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콜 옵션은 내가 사고 싶으면 특정 가격의 주식을 사고 안 사고 싶으면 안 사는 거기 때문에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위험 회피 수단입니다. 그래서 좋은 파트너를 데려올 때 우리는 이런 콜 옵션을 주죠. 집을 살 때도 뭐 건물을 팔 때도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최근에 보면 그 뭐 기업들이 부실 기업을 팔 때 나중에 내가 돈이 생기면 얼마에 그러니까 대로 살 수 있는 조건을 주겠다. 그러면 다 그러고요. 우리가 스탁 옵션 같은 것도 그러죠. 스탁을 주는데 언제 때 되면 얼마에 스탁 옵션을 준다 그럴 때 네가 사업을 잘하면 몇만 원에 그 좋은 경영진을 데려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주식이 100이라고 그러면 주가가 100이라고 그러면 네가 경영을 잘해서 200까지 올려간다고 약속을 했으면 만약 200이 올라가면 너는 100에 10만 주를 살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러면 실제 시가가 200인데 100에 사니까 주당 100을 버는 거죠. 그런 옵션을 주는 건 뭐냐면 열심히 해서 이 사람이 200까지 올리게 만드는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돈이 안 들어가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때 가서 그 주가가 올라가면 자기는 사가지고 그 시가에 팔면 돈을 벌지만 안 사면 손해가 없으니까. 그래서 옵션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것들을 중요한 사람을 리크루팅하거나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2018년 6월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바이오젠이 50% 마이너스 1주까지 확보를 했고 이사회를 3대3 동수로 했으니까 공동지배 구조를 정착을 했는데 문제는 이거죠. 왜 2018년에 바꾸지 않고 2015년에 바꾸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콜 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면 그때부터 공동지배 구조로 들어가는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젠이 언제 콜 옵션을 행사할지는 모르죠. 단 주가가 지금 이렇게 많이 삼성 그 바이오의 주가가 무지 많이 올라갔고 그거는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그 실적이 좋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니까 행사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회계 처리를 선반영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전에는 18년에 할 걸 15년에 땡겨서 미리 지배구조 변화를 반영을 해서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분법으로 처리해서 분식 해결하고 그러더니 2차 감리 후에는 애초부터 지분법으로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는 콜옵션도 있고 매각에 대한 그 판권의 매각에 대해서는 거부권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보시면 여기 왜 이게 이러냐면 여기 이제 바이오 시밀러 1, 2, 3, 4를 아주 쭉 상품 개발 의뢰가 들어오면 개발을 하고 나서 이제 미국의 FDA나 이런 데서 임상 시험을 다 하고 나서 이제 판매 아무리 그 제너럴 약이라고 그래도 다 임상 시험을 1차, 2차, 3차 다 해서 하게 되는데 그걸 다 하고 나면 판권이 승인되면 그때부터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판권에 승인 안개 한 4가지가 있고 그때 그 밑에 그거의 시장이 얼마가 되냐면 뭐 8조, 7조, 20조, 7조 이런 상품들을 쭉 지금 쌓아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을 계속 추가하면서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근데 이제 이 공장을 세우고 임상실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당장은 수익이 안 나는데 저게 팔면 그때부터 수익이 얼마 난다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 현재 들어오는 수입하고 기업의 미래 가치는 전혀 다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스타트업 회사들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배사 회사가 삼성 바이오로직 시작할 때 바이오로직스, 종속회사가 바이오에피스였는데 합작하고 나서 이제 이 바뀐 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요. 이 의문 삼는 건 이겁니다. 왜냐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계속 2014년까지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였는데 2015년에 당기순이익이 1조 9천억으로 잡힌 이유가 바로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이 2015년에 그 당시에 시장 가치를 4조 8천억으로 반영을 해서 그거에 2조 642억을 반영하다 보니까 적자난 거 다 지우고도 1조 9천억이 남게 됐고 이것이 이제 분식회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자체는 2,036억 원의 영업 손실이 냈는데 에피스의 가치 2조 642억 원이 반영이 돼서 당기순이 1조 9,045억 원이 됐고, 그래서 이제 금감원 특별감리는 이게 잘못된 거다.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 과도하게 해석이 됐다. 그리고 이 콜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삼성이 계속 50% 이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공동 구조, 지배 구조가 아니라 여전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단독 구조하는 거니까 연결 재무제표로 잡았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게 첫 번에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그 두 번째 감리에서는 아니다 첫 번부터 다 지분법으로 했어야 된다라고 자기 말들을 지금 첫 번에 문제 없다고 그러고 첫 번에 문제 있다라고 했던 거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지분법으로 하면 안 되고 계속 연결 재무제표를 해서 부채 이런 것까지 다 했어야 되는데 지분법으로 했다고 그러고 두 번째 재감리에서는 아니다 첫 번부터 지분법으로 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공동 지배 구조로 판단했다 그러고 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정부 들어오기 전에는 금감원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고요. 이 정부 들어와서 첫 번에는 2015년에 이게 공동 지배, 단독 지배 구조에서 공동 지배 구조로 해서 한 것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계속 삼성 바이오가 지배하는 회사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1차 재감리를 하고 나서는 아니다. 첫 번부터 이거는 공동 지배 구조였으니까 지분법으로 행사를 했어야 됐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말을 전혀 일관성 없이 세 가지 다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요? 정부가 이 똑같은 사안을 놓고 문제 없다고 그랬다가 2015년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분법으로 표기한 게 잘못했다고 그래서 지분법으로 표기한 게 2015년 이유가 잘못했다고 그러다가 다시 할 때는 아니다 첫 번부터 지분법으로 했어야 된다고 그러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벌어진 건데요. 그럼 진짜 이슈는 뭐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회계상의 분식회계가 이슈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하기 위해서 에버랜드가 설립했던 삼성 바이오 그게 이제 나중에 그게 제일모직이 합병이 됐고 제일모직이 다시 삼성물산으로 합병될 때 이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였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주식을 가치를 상대적인 비율을 합병 비율을 낮출 수 있어서 이 전체 주식이 제일모직 쪽에 주식이 많았기 때문에 유리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참여연대 문제는 이겁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참여연대 출신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왔을 때 앞에 의견이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첫 번에 2주 만에 금융감독원장이 뭐 한 달 만에 2명이 낙마를 했는데요. 이분 저 해외에 여비서하고 뭐 국회 예산으로 출장 많이 가시고 그 정치 자금 남은 거를 셀프 후원하셔가지고 문제가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 금감원이 참여연대 출신이 금감원장이 되고 이 이슈를 제기한 사람이 참여연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고와 재판관이 동일한 사안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의 지배구조를 끊임없이 공격했던 참여연대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발생한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논리가 이제 삼성바이오 그의 자회사가 에피스가 어떻게 4조 5조 가까운 돈이 되냐 이런 거죠. 아직 흑자도 안 났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약회사의 그 바이오시밀러가 하나씩 개발이 되고 임상시험이 끝나고 판매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거대한 시장의 판매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제약회사는 원래 주가가 신약 개발한다고 그랬다가 올랐다가 그게 임상실험 1차, 2차, 3차 이렇게 하고 FDA의 승인이 나오면 그때마다 막 뛰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럼 요번에 이제 바로 IPO가 되는 우버가 아직 한 번도 10년 동안 흑자를 내본 적이 없고 지난해도 2조 이상의 적자를 냈는데 왜 그걸 100조 이상의 평가하느냐. 이게 미래 가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에 이게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 게 매출액이나 어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닷컴 때부터 많이 나왔던 이야기고 이건 수없이 많이 회계에서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걸 네 멋대로 4조 8천억이라고 하느냐. 그럼 바이오젠에서도 그럼 미국에서 바이오젠한테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분식회계에서 과대 계산한 거다라고 소송을 하거나 처벌을 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는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4.1% 가지고 있고 생명의 19.4%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1%가 되든 5%가 된다고 해서 이 주식이 1, 2% 넘어 적다고 그래서 이건희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의 30.4%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저거를 30.4%가 아니라고 그래서 28%라고 그래서 이건희 회장 일가가 삼성물산을 지배 못하냐. 어차피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4.1%가 저게 4.1%인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소액주주입니다. 그런데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일가의 지배적 주주 권한을 인정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계속적 경영을 잘해주는 게 좋다라고 주식시장에서 인정을 하고 있을 뿐이지 절대적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을 합병을 할 때 그 비율을 조금 바꿔서 합친 그 일가의 우호 지분이 30.4%가 아니라 저게 만약에 저걸 안 해서 25%라고 하거나 또 저걸 좀 더 부풀려서 40%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영권 승계의 의혹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사실은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은 정부가 하는 대로 바보처럼 LG처럼 지주회사를 만들고 순환출자를 해소하려고 하려다가 이 꼴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순환출자 해소하라고 마구 압박을 해놓고 그거 하려고 해놨더니 경영권 승계하는데 지분율 높이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앞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삼성그룹을 괴롭히고 있고 그래서 경영권을 뺏겠다라고 하는
의혹을 계속 받고 있는 거고 그 욕심을 또는 그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그 직권남용 권력의 그 행포에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앞에서 깃발을 흔들고 있는 분이 또 김상조 위원장이고 그 수단이 됐던 게 금융감독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그 복잡한 회계 용어가 많이 있어서 그 조금 이해하시는데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말 스스로 의사결정을 2번이나 정반대로 뒤집었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다른 나라에서 다 인정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번 판결대로라면 거의 모든 합작 계약은 이렇게 백지수표로 지분율만 결정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어떤 그 소수 그러니까 아무런 제약이 없으면 50% 미만을 갖는 회사들은 자기 재산권을 보호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죠. 그냥 50% 이상 되는 사람들이 감자를 시켜버려가지고 소액주주들 돈을 다 뺏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언가는 다 소액주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보호수단이 있는데 그 보호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첫 번부터 공동 지배 하에 자회사였다, 합작회사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최종 우리 금감원의 재감리 후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8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사의 4명 중 5명 중에 4명을 임명하고 대표이사권도 가지고 있고 삼성 바이오젠에서부터 받은 기술을 재편만 하는 거에 대한 승인권만 제약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공동지배 구조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모든 합작회사는 다 공동 그 지배 구조가 되고 자회사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해놓고 지금 그 삼성그룹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삼성바이오 사태의 본질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여드린 많은 자료는 사실은 이쪽 이 다국적 기업의 공동 지배 구조를 연구하시는 서울대 경영대학의 이동규 교수님의 발표 자료를 참조해서 제가 보완을 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